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군 당국이 서해에서 실시 중인 항모 공중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C와 주력 전투기 FA-18 호넷, 스텔스 기능의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잇따라 출격합니다. 미국 7함대 사령부는 15일 영내 동맹국에 대한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서해에서 항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공약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영내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크게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서해에서 정찰 자산 규모를 늘리고 한반도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 병력의 대비태세를 높인 것과 보조를 맞춰 이뤄졌습니다. 미국 특수정찰기들의 감시 활동도 확대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자에스와 리벳 조인트, 에어크래프트 스포 등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15일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돼 세계에 단 석 대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브라볼이 이날 오전 7시쯤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미군 공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을 타원형을 그리며 비행했으며 이틀 전인 13일 오전에도 같은 지점을 비행했습니다. 전자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미 공군 소속의 리벳 조인트도 15일 오전 10시쯤 한국 상공을 비행했으며 9일 새벽에는 북방 한계선과 인접한 서해 상공을 수십 회 선해 비행하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또 통신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미 육군의 가드레일과 미 해군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도 최근 비행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포착된 미국의 정찰기는 최소 6대입니다. 하지만 신호송신기기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정찰기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의 정찰 자산이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공개된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묻는 BOA의 질문에 EU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독자 제재 조치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15일 BOA에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시험 발사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캐나다는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 경제조치법에 따른 포괄적인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영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직접적인 언급 대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했고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과 관련된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도 대북 제재 이행 조치에 따라 조건부로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캄보디아가 해당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서명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 예산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최근 합의해 백악관으로 보낸 이 예산안은 2022 회기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대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입니다. 국방과 국무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특히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른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이번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조항도 예년처럼 국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 배정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같은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방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명시한 해외 생물학 위협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생물학 위협 보고서를 앞으로 10년간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생물학 위협 관련 활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당국의 전략이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회기연도와 같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주장하면서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산하 국가우주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스코페이스 조지 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센터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제로 위성 개발에 나섰을 수 있다면서도 위성 개발이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여전히 로켓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북한이 ICBM 기술만 개발하려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발사체 궤도 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더 긴 사거리를 시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은 빙글빙글 도는 웹캠 수준이라고 저평가하면서 노력을 계속한다고 해도 기초적인 상업 위성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우주 비행장이 중국에서 온 화물들이 계속 쌓여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1일 단위 위성 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15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전체 약 2.5km에 달하는 의주 비행장 활주로 가운데 약 400m를 제외한 구간에 화물로 보이는 물체들이 가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 화물은 특히 폭이 약 50m에 달하는 활주로 양옆을 가득 채운 것은 물론 일부 구간에서는 활주로 밖까지 화물들을 보관하고 있어
이대로 화물이 계속 쌓인다면 조만간 의주 비행장이 화물로 인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민간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직사각형 건물 10여 채를 건설하고 공항 안으로 철도를 연결했으며 이후 약 1년간 방치됐던 의주 비행장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열차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의주 비행장에 들어온 화물들은 다시 북한 내륙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활주로에 쌓이는 화물의 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